정확한 어프로치 샷은 스코어를 줄이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매직TV의 권혁태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어프로치 기본기 심화 과정으로 3, 4주에 걸쳐서 어프로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요, 어프로치의 기본 중에 기본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 스탠스는 좁아야 된다. 근데 왜 좁아야 되는지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프로치 기본기만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여러분께 활용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스코어는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프로치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길게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프로치는요, 그냥 간단하게 그린 주변, 그쵸? 근거리를 내가 컨트롤해서 잘 그린에 올리고 홀 주변에 잘 붙여놔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프로치 실수, 심플하게 어떤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예요? 아, 저는 냉탕, 온탕이 너무 심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는 짧고 길고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프로치는요,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하냐면 제가 그립 잡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이 설명을 제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프로치 할 때는 그립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그립의 강도, 그립의 힘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언과 임팩트가 들어가는 유틸, 우드, 드라이버 이 그립의 강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9입니다. 9, 8, 9. 다시 말해서 강하게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프로치는 제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임팩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프로치는요, 3에서 5 사이, 그래서 강하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3, 4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그립의 길이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언은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길게 잡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립을 잡는데 어프로치는 뭘 해야 된다고요?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거리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 정도, 그립의 중간 정도를 잡아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그립은요, 가볍게 3에서 4의 힘으로 잡아주시고 거리 컨트롤을 위해서 중간 정도 잡아줍니다. 그립을 짧게 잡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그립을 짧게 잡았을 때는 여러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말은 길게 잡았을 때는 순간 힘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어프로치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맞고 난 다음에 손목의 움직임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게 잡았을 때는 순간 손목에 사용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짧게 잡았을 때는 손목의 움직임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짧게 잡는 게 오히려 어프로치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테지만 짧게 잡았을 때는 오히려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스윙을 하더라도요, 길게 잡았을 때는 클럽 스피드가 좀 더 빠르고요, 짧게 잡았을 때는 클럽 스피드가 좀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어때요?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 조절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 잡고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되면서 거리 컨트롤까지 잘 만들어내실 수 있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프로치 기본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이제 그립을 잡았다면 어드레스, 셋업 자세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는 아이언과 똑같습니다. 아이언과 똑같아요. 기본 자세를 잡아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스탠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아이언은 기본적으로 바깥쪽 어깨 라인이 발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다시 말해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스탠스를 만든다면 어프로치는요, 좁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좁게 서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들으면요, 아, 이래서 좁게 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마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좁게 서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어프로치 스탠스는 좁게 서야 할까요? 어프로치 스탠스를 좁게 서는 이유는 하체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 이동 자체가 없어요. 어프로치는요, 중심이 하나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넓게 쓰는 것보다 좁게 쓰는 게요, 하체 움직임에 대한 느낌을 더 잘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프로치는요, 스윙이 간결해요. 정밀해요. 다시 말해서 큰 스윙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넓게 서게 되면요, 큰 근육을 오히려 쓰는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어요. 어프로치는요, 정말 불필요한 동작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다시 말해서 스탠스를 좁게 서줘야 하체 움직임이 덜해지고, 그리고 스윙 자체도 간결해져서 정확한 어프로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스탠스 좁게 서는 이유를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내용을 알고 또 어프로치를 하시면 훨씬 더 어프로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어프로치 스탠스를 좁게 섰을 때는요, 넓게 섰을 때보다 내 시선과 공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내 시선과 공이 가깝게 느껴질수록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요. 그 안정감이 생겼을 때는요, 공을 맞추는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자, 제가 계속 지금 어프로치, 어드레스, 스탠스 좁게 서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골프는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알고 하면 할수록 실력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런 점이 좋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하신다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알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어프로치 기본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어요? 그립 짧게 잡고 스탠스 좁게 서고, 그리고 다음은 뭘까요?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겠죠? 그러면 자, 어프로치는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죠? 어프로치 중심은요, 가운데보다도요, 6, 4 또는
7, 3까지도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프로치는 왜 중심을 왼쪽에 둬야 할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어프로치는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맞고 나서 더 지면으로 가줘야 되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중심을 왼쪽으로 놓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궤도가 잘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가운데 또는 약간 중심이 오른쪽에 있다면 맞으면서 뒷땅이 맞거나 맞으면서 들리기 때문에 탑볼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중심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그 중심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뒷땅과 탑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 중심은 왼쪽에 두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맞는 포인트가요,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억지로 바운스로 치려고 하지 않아도 중심이 왼쪽에만 잘 고정되어 있으면 떨어지는 위치가 일정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의 정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프로치 할 때 중심을 왼쪽에 두는 이유는요, 중심이 한 군데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중심 이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살짝 두고 내가 중심만 잘 만들어 두고 있으면 하체 움직임이 오히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왼쪽 중심에 있는 게 더 안정되게 움직이지 않고 어프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운데 두는 것보다 오히려 왼쪽에 두고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프로치 마스터 클래스 2편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프로치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줘도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기술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너무 기술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어프로치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프로치 거리감을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본만 잘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어프로치는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죠? 그립 중간을 잡고요. 그리고 스탠스 엉덩이 넓은 만큼 좁게 서고요. 그리고 중심은 7대 3, 왼쪽이 7, 오른쪽이 3, 중심 두고요. 이 중심이 둔 상태에서 하체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인다까지 배웠습니다. 거리 조절하는 우리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또 설명한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어떤 것도 설명했죠? 어프로치는 임팩트 순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 어디서 골프를 배웠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제가 골프를 배울 때 사실 제가 처음 어프로치 배울 때는 7번 아이언으로 힘 조절하는 걸 먼저 배웠습니다. 왜 7번 아이언으로 힘 조절하는 거를 배웠냐면요,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7번 아이언을요, 여러분 실전에서, 사실 여긴 스크린이라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실전 또는 연습장 1층에서 여러분 한번 7번 아이언으로 여러분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세요. 힘 조절이 되지 않으면요, 조금만 잘못 치더라도 공이 확 굴러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7번 아이언이 컨트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공이 어떻게 굴러갈까요? 치는 순간에 부드럽게 굴러가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백스윙 스피드와 다운스윙 스피드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자면 클럽 스피드, 볼 맞기 전, 그리고 볼 스피드, 볼 맞고 난 다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볼 스피드가 빨라야 거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그 클럽 스피드와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그 볼 스피드가 똑같이 나와야 컨트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스매시 팩터가 1.00이 나오겠죠.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백스윙 스피드와 다운스윙 스피드가 어떻게 해야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 아이언이 준비되셨다면 가장 밑에 있는 그립 끝을 잡아줍니다. 그립의 가장 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힘의 세기는 3에서 5 가볍게 잡아줍니다. 7번 아이언 컨트롤 연습 방법 첫 번째, 땅 치면서 리듬 잡기입니다. 자, 땅 치면서 리듬 잡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백스윙이랑 다운스윙 할 때, 스윙 크기는 여러분께서 일정하게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대신에 손목만 꺾이지 않게 퍼터하는 느낌으로 여러분께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데 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땅을 한번 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운스윙 할 때 한번 쳐주고 다시 백할 때 한번 쳐주고 일정하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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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이렇게 빰, 빰 땅을 한 번씩 쳐주면요. 소리 들리세요? 급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일정한 리듬을 땅을 치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땅을 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순간 스피드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땅을 친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급해지는 것도 땅을 한번 치면서 스피드가 줄어요. 그러면서 리듬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땅을 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7번 아이언 컨트롤 연습 방법 두 번째, 걸어 나오면서 리듬 잡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땅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땅 소리 내면서 여러분 연습이 됐다면 그 리듬에 맞춰서 걸어 나오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툭, 툭. 팔은 힘을 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번 치고, 똑같이 걸어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한 발 한 발. 이렇게 연습하셔도 여러분 팔의 움직임이요 부드럽게 일정하게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땅을 치는 연습이나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툭툭 치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 정상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신다면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부드러움 속의 컨트롤은 러닝 어프로치를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꺼내 든 겁니다. 어프로치는 종류가 우리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찌됐든 굴르는 것과 띄우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배우는 것은 굴리는 걸 먼저 배웁니다. 7번 아이언으로 지금 굴리는 샷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 스크린에서는 연습 모드로 하면 굴러가는 게 얼마만큼 굴러가는지 잘 몰라요. 지금처럼 잘 안 구르거든요. 하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 스크린 골프는 러닝 어프로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이 굴러가요. 끝도 없이 굴러갑니다. 스크린 골프에서는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쇼게임 연습장이나 아니면 연습장 1층에서 한 15m 되는 거리를요 지금의 리듬으로 가볍게 한번 툭 굴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7번 아이언으로도 15m 컨트롤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 컨트롤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굴리는 연습을 할 때는
핀을 보고 굴리는 게 아니라 한 2대 8 정도, 이 정도 떨어지면 팔이 굴러간다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지점을 먼저 설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곳에 떨어지면 공이 굴러갈 수 있게 그 느낌으로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볼의 위치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볼의 위치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가운데 두든 오른쪽 두든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한 위치에 둔 상태에서 떨어지는 지점이 2가 되고 굴러가는 게 8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여러분께서 지나가는 느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공 2개, 공 4개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치고자 하는 공이 있으면 공 2개씩 앞뒤로 공 2개씩 백스윙 쪽은 2개, 팔로우 쪽은 4개를 두세요. 공 쪽에 서 주신 다음에 똑같이 공 2개, 공 4개 공 2개, 공 4개 느낌으로 여러분 먼저 연습을 해주십니다. 부드럽게 이 이상 커지지 않게요. 좀 작은 느낌인데 백보다는 팔로우 쪽이 길어야 돼요. 그래야 공이 조금 더 잘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공을 쳐볼 텐데요. 느낌을 똑같이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공 2개, 공 4개 순간 스피드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부드러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7번 아이언으로 힘 조절에 대한 느낌을 어느 정도 잡았다면 이제는 56도 샌드 웨지로 거리 조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느낌만 먼저 잡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공 2개, 공 4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 4개의 팔로우 위치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을 변화를 주면서 거리 조절을 해볼 거냐면 백스윙 크기로요. 이해되셨습니까? 팔로우는 공 4개 위치 그대로 있지만 백스윙은 공 2개부터 시작해서 공 4개까지 간 다음에 공 4개가 지나간 이후로는 코킹을 해서 올리는 것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치는 거는 공 4개 위치까지 똑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 먼저 거리감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 2개, 공 4개 느낌으로 한번 쳐봅니다. 공 2개, 공 4개. 어드레스 때 중심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왼쪽에 있을 때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채를 우선은 짧게 잡아봅니다. 그리고 공 2개, 공 4개부터 쳐줍니다. 그러면 몇 미터 나갔구나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 4개, 공 4개 똑같이 백스윙 공 4개, 다운스윙 공 4개 느낌. 그리고 거리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4개 이상 백스윙을 한 이유는요.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요. 공 4개 정도 백스윙이 됐으면 그때부터는요. 스윙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코킹을 해서 백스윙 크기를 길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딘 똑같다고 했어요? 팔로우 스루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사실 숏게임의 기술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실수가 조금 더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스윙 크기를 5시, 7시, 그리고 3시, 9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30m 안쪽 부분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크기로 조절하는 걸로 여러분께서 거리 조절을 하는 거는 30m 안쪽까지 가능한 거니까 30m 안쪽을 스윙 크기로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스윙 크기는 어디까지가 10m고 어디까지가 20m고 어디까지가 30m고 이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팔 길이가 다르죠.
네, 그 키의 높이가 다르죠. 그리고 또, 내가 올라오는 그 느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10m고 어디가 20m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느껴보면서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계별로 나눴죠. 첫 번째 단계 공 2개, 두 번째 단계 공 4개, 그리고 공 4개가 지나갔으면 그때부터 코킹해서 올라오는데 코킹에서도 내가 허리까지인지 아니면 가슴까지인지 아니면 백스윙을 한번 다 해보는지. 그런데 여러분, 백스윙을 크게 하면 공이 멀리 나가지 않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절을 했죠? 힘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힘 조절을 하게 된다면 백스윙 크기가 크더라도 공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위치를 찾아가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거리 조절 또한 여러분께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우선은 여러분 팔로우 스루를 할 때 손목을 꺾지 말고 올리지 말고 손목이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미는 거 먼저 해볼 겁니다. 사실 어프로치는요, 릴리스도 있고요. 네, 릴리스가 스쿠핑 뒤는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지나가는 것도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퍼터 느낌대로 지나간다. 대신에 클럽 페이스가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걸 먼저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는 걸 먼저 하세요. 요 느낌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쳐볼게요. 백스윙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 2개 팔로우, 공 4개. 팔로우는 항상 똑같은 위치. 그래서 공 2개, 공 4개 먼저 한번 쳐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공 4개, 공 4개. 그쵸? 그러면 백스윙을 공 4개, 공 4개. 백스윙, 다운스윙, 공 4개, 공 4개. 똑같이 쳐보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설명드리지만, 볼 위치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지금은 이게 굴릴 거냐, 띄울 거냐,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팔의 높이에 따라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만 좀 해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공 4개가 어느 정도 지나왔으면, 코킹에서 올라오는데, 허리까지 한번 제가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투. 하지만 팔로우는 어디요? 공 4개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코킹을 했는데 허리가 아니라 이제 가슴까지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하고 공 4개까지 툭 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고 그리고요, 팔로우는 일정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부드러움까지 더해주시면 거리 조절은 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어프로치 마스터 클래스 3편 탄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어프로치 마스터 클래스 1편과 2편을 배워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2편에서는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3편에서는 탄도에 대한 이해를 배워볼 건데요. 사실 어프로치는 상황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구사하는 샷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자면 어프로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을 띄워야 될지 아니면 굴려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띄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굴릴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탄도에 대한 이해를, 탄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플러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지금 탄도를 다르게 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띄워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굴려야 될지에 대한 이해까지 시켜드리는 레슨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프로치는요,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한다는 건 그 높낮이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오늘 여러분께 레슨을 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 탄도 조절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클럽으로 탄도를 조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각도의 웨지를 사용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을 굴릴 때는 당연히 각도가 낮은 클럽의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띄울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60도 또는 56도 웨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굴릴 때는요 52도 또는 피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9번 아이언으로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는데도 52도를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띄울 때는요, 최소한 56도 샌드 웨지죠. 56도가 샌드 웨지예요. 샌드 웨지를 선택해 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굴릴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52도 피칭 또는 9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프로치 탄도 조절하기 두 번째, 공 위치 선택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프로치는요, 공 위치에 따라서 탄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공을 굴리고 싶으시다면 오른발 안쪽에 내 공 위치를 두시고 그리고 어프로치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굴릴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을 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 또는 왼쪽에 두셔야 내가 편하게 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는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페이스 각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때는 클럽 페이스 각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낮게 잘 굴러갈 거고요. 그리고 공을 띄울 때는요, 가운데 또는 왼쪽에 있어야 클럽 페이스 각도가 높아지면서 공이 자연스럽게 잘 띄워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프로치 레슨을 해드리는데 보통 어프로치 잘 안 되는 분들이요, 띄우든 굴리든 볼 위치가 전부 오른쪽이었어요. 전부. 그래서 어프로치를 전부 오른쪽에 두고 하셔가지고 띄우고 싶을 때 그냥 간단하게 왼쪽으로만 공 위치를 바꿔줘도 공이 잘 뜨는데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셨냐면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그 오픈한 상태에서 뒤로 막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엄청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볼 위치만 바꿔줘도 띄우는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볼 위치를 오른쪽에만 두고 하셨다면 그 볼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변경해 보세요. 그러면 보다 편안하게 높낮이를 아마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볼 위치만 잘 만들어 주셔도 어프로치 높낮이 조절은 반드시 쉬워지실 겁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클럽 선택과 그리고 볼 위치에 따라서 탄도 조절하는 높이 조절에 대한 이해를 배웠지만 그렇게 배워서는 사실 탄도 조절하는 샷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어프로치는 어프로치를 여러분이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어프로치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 지켜주셔도 러닝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자,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 클럽 선택을 먼저 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9번 아이언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9번 아이언이 컨트롤하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부드럽게 여러분이 어프로치를 하면서 거리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9번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굴릴 때는 웬만해서는 9번을 좀 잡아주시고, 단 그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그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때는 52도로 러닝 어프로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각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좀 덜 구르겠죠? 그래서 그린 스피드가 조금 빠를 때만 클럽을 좀 바꿔가면서 러닝 어프로치 해주시고 웬만해서는 9번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요, 채를 가장 짧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짧게 잡을수록 탄도는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볼의 위치는 오른발 안쪽에 두셔야
클럽 각도가 더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코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의 회전도 하지 않습니다. 퍼팅 하듯이 팔만 밀어줍니다. 팔과 팔만 밀어줍니다. 이해되셨죠? 거리 조절할 때는 여러분께서 그린에 어디를 떨어뜨릴지 랜딩 포인트를 지정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28 또는 37, 네, 여러분께서 그린 스피드에 따라서 오늘은 2 떨어뜨리고 오늘은 3 떨어뜨리겠다, 그 감각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절대적으로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어딜 보면 안 될까요? 핀을 보면 안 됩니다. 러닝 어프로치를 버거워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랜딩 포인트 설정을 안 하고 무조건 핀 보고 러닝 어프로치를 하니까 다 핀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무조건 요만큼 어디까지 떨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네, 그립을 가볍게 3에서 5 정도 잡아준 상태에서 랜딩 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네, 가속도가 끊기면 안 돼요. 어프로치를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가속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속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가볍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어프로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어지는 through the ball, 지나가는, 네, 부드러움 속에서 가속이 이어지는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부드러운 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띄우는 어프로치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클럽 선택과 볼 위치만 여러분 잘 두셔도요, 띄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고 이 부분 따라해 보시면, 야, 띄우는 게 이렇게 쉬웠어? 라고 여러분이 네,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우선은요, 공 2개를 가지고 제가 해볼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맞는 볼 위치를 찾을 건데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에 두셔도 공이 잘 뜰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가운데보다 조금 더 왼쪽을 둬야 공이 더 잘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 위치를 찾아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 쳐봐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먼저 가운데를 두고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띄우는 어프로치 할 때는 좀 전에 잡았던 짧게 그립을 잡지 않고 중간 정도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네, 공을 가운데 두고요. 코킹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코킹을 반드시 해주셔야 백스윙 크기가 좀 커지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코킹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페이스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끝나게 해줘야, 네, 우리가 늘 말하는 바운스로 자연스럽게 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은 잘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가운데에 두고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덜 뜨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왼쪽 발 안쪽에 공을 한번 두고 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프로님 중심은 어디를 쓸 때 가운데 둬요? 왼쪽에 둬요? 그건 여러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위치를, 그리고 나에게 맞는 중심을 찾으시면 돼요. 중심만 오른쪽에 있지 않게만 가운데 또는 왼쪽 나에게 맞는 중심 찾고요. 그리고 볼 위치는 왼쪽 발 안쪽에 두고 네, 코킹을 해서 그대로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공 너무 잘 뜨죠. 네, 그렇게 잘 뜨는 이유는 볼이 왼쪽에 있으면서 네, 채가 각도가 높아지고 그 각도 그대로 유지해서 밀어버리니까 공이 잘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보실 때 공 2개를 두시고 가운데 한번 왼쪽 한번 여러분께서 어프로치를 해보시면서 어떤 위치가 나에게 맞는지를 찾고 그 위치에 따라서 네, 스윙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네, 거리를 맞추는데, 자, 그러면 띄울 때는 여러분 제 생각은요, 그린 스피드에 따라 다르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7 떨어지고 3 굴러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이 떨어졌을 때 사실 많이 구르지 않거든요. 공이 잘 뜨면요. 그랬을 때는 네, 여러분께서 굴리는 거와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그린 스피드가 또 너무 빨라. 내리. 그리고 또 내리막이야. 이럴 땐 당연히 뛰어도 공이 잘 굴러가겠죠? 그럴 때는 그냥 제 생각은 평지에서는 그냥 5대5 정도 보시고, 그린 스피드가 빨랐을 때는. 그리고 내리막은 내리막에 따라서 그 내리막 그 각도에 따라서 뭐 똑같이 러닝어프치 하듯이 뭐 3 떨어지고 7 굴러간다는 생각으로 공을 띄워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랜딩 포인트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께서 늘 하고 싶은 로브샷도 기본적인 것만 잘 되면 기술적인 것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 마스터 클래스 3편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기본 자세부터 탄도 조절까지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연습해 보시면 이 기본 동작에 대한 이해만 잘 되더라도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프의 마지막 퍼즐은 어프로치입니다. 기본기만 잘 만들어 주셔도 여러분의 골프 실력은 향상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레슨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레슨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도 좋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